금강산 식당이 노동법 위반 혐의로 전직 종업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불임법안 규정 강화 소식에 이민사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5억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국가안보국이 버라이즌을 통해 수백만 시민들의 통화 기록을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라이슬러가 도로교통 안전국의 리콜 시행 여부 이틀 만에 다른 차량 63만 대를 전격 리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을 대표하는 한 식당 금강산이 노동법 위반 혐의로 전직 종업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고 직후 종업원 상해보험을 신청했다는 식당 측과 3개월여 동안 아무런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종업원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한식당 중 한 곳인 금강산 식당. 지난 2월 이 식당 주방 보조로 일하던 전 씨는 근무 중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지며 머리와 무릎을 크게 다쳤지만 식당 측에서 아무런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아픈 몸 때문에 직장도 그만둬야 했습니다. 3개월여가 지난 지금 그때 다친 통증이 심해져 목발이 없이는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전 씨는 최근 이 식당을 근무안전수칙 위반, 안전수칙 표지판 위반, 상해보험에 따른 근무수당 미지급 등 혐의로 뉴욕주 노동청에 고소했습니다. 워커스 컴플레인트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그 클라이언트가 피해자가 그동안에 안 해준 거, 응급치료도 안 해줬고 또 치료, 산재 치료도 안 해줬고 급여도 하나도 안 줬고 또 어떤 포스팅이 없어요. 사고가 나면 이런 거 해야 된다라는 포스팅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노동당국에 리포트를 했고 지금 법적 조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하지만 식당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상태를 물어 괜찮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3주 후부터 다친 부위가 아프다고 해 종업원 상해보험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고소까지 가야만 했는지 찹찹하다는 심정입니다. 오히려 피해자와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런 거지. 산재보험에다가 그것 때문에 한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거 돕지요. 당연히. 그리고 치료는 이 보험에서도 지금 얼마든지 치료해라. 얼마든지 치료하라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하면 벌써 이게 다 해결됐어요. 내가 볼 때는 전화 자체도 안 받으니까 몇 번을 시도를 했어요. 내가. 뉴욕주 노동법에 따르면 모든 업소들은 업소 내에서 종업원의 과실로 상해를 당한 경우 치료비는 물론 급여의 3분의 2를 보상해 주도록 종업원 상해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일했던 업소는 종업원 상해보험을 신청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전 씨는 받은 것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대졸자에 한해서만 드림법안 혜택을 주도록 하자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이민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수정안대로라면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면 임시 체류신분 취득 후 1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1,100만 불법 체류자에게 시민권까지 부여하는 내용의 포괄 이민개혁법안의 연방 상원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불체 청소년의 경우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는 드림법안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가장 보수적인 성향으로 알려진 조 맨친 상원 의원이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진 이 수정안은 드림법안 수혜 대상 학생들이 대학 졸업을 해야만 5년 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신속 영주권 트랙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드림법안 수혜 대상자들은 구제 대상 불법 체류 이민자들과 같이 임시 체류 신분을 취득한 후 10년이 지나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소식에 이민자 단체들은 대학 졸업 자격 조항은 불체 청소년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자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당내 진보 성향 의원들도 즉각적인 거부감을 표시했으나 공화당 의원들로부터는 폭넓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돼 상원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수정안이 가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 정부가 5억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입법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외국 투자자 유치로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국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금이나 공익사업에 5억 원 이상을 5년간 예치하거나 출자한 외국인에게 영주 자격을 부여키로 했습니다. 외국 투자자 유치 확대를 위해 시행하는 공익사업 투자 이민제는 그러나 5년간 투자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55세 이상 은퇴 이민제는 3억 원 이상을 예치하거나 출자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 경력이 있는 외국인은 사전 심사에서 영주권 부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또 투자 이민 제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 공무원들로 구성된 투자 이민 협의회를 설치해 투자 이민 제도 적용 대상, 투자 기준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정보기관인 국가안보국이 비밀리에 시민 수백만 명의 통화 기록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오늘 보도했는데요.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도 감시 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입수한 미국 비밀 해외정보감시법원 명령문에 따르면 해외정보감시법원은 지난 4월 국가안보국과 연방수사국에 미국의 대표적인 통신업체 버라이전 고객들의 통화 기록을 수개월간 조사할 수 있는 명령서를 발부했습니다. 이 명령서는 버라이전 측에 올해 4월 25일에서 7월 19일 미국 내에서 혹은 미국과 다른 국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고객들의 모든 통화 정보를 하루 단위로 국가안보국에 제공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도가 나가자 정보 당국자는 통화 기록 수집은 테러리스트들을 감시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며 행정, 입법, 사법 당국으로부터 모두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가디언은 조지 W. 부시 시절에도 해외 정보 감시 법원에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이 문제가 된 적이 있다고 소개하며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편 버라이즌 외에 AT&T 등 나머지 대형 통신사도 고객 통화 기록을 제공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면허 정지 기간 등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앞으로는 중범죄로 처리됩니다. 이와 함께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지난 4일 뉴욕주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현재 중범죄로 처벌되고 있지 않은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를 중상의 경우 클래스 2 중범죄로, 사망 시에는 클래스 D 중범죄로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뉴욕주 업스테이트 미들타운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테레지타 솔라노를 치어 숨지게 했으나 경범죄 처벌로 $580의 벌금만 내고 풀려난 후 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상원은 또 이날 경범죄인 3급 교통상해를 클래스 2 중범죄로, 2급 교통상해를 클래스 2에서 클래스 D 중범죄로, 1급 교통상해는 클래스 D에서 클래스 C 중범죄로 각각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제정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아울러 어제는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제안한 운전 중 텍스팅, 전화, 통화 처벌 강화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차례로 통과해 시행되게 됐습니다. 법안은 임시 또는 미성년자 운전면허 소지자들이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사용하거나 전화 통화하다 적발됐을 경우 벌점 부과는 물론 첫 번째 적발 시 60일 면허 정지, 6개월 내 다시 똑같은 이유로 적발됐을 경우 임시 면허 소지자는 6개월 면허 취소, 미성년자 면허 소지자는 60일 면허 취소를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주지사 서명 즉시 발효됩니다. 미 경찰들의 지나친 물리적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뉴욕시 경찰의 부당 행위에 대해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시민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 감사원이 지난 4일 발표한 2012 회계년도 시정부 산하 각 부서별 소송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연도에 시민들이 뉴욕 시경 소속 경찰의 부당 행위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9,570건이었습니다. 시민들은 경찰의 잘못된 체포와 수감, 용의자에 대한 무차별적 사격, 지나친 물리적 대응, 그리고 위험에 처한 시민을 보호하지 않은 점 등을 경찰의 부당 행위로 지목했습니다. 이러한 부당 행위로 인한 소송은 2008년 6,200여 건에서 5년 만에 1.5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교통국, 청소국, 교육국 등은 소송 건수가 5년 전과 비슷했고 유일하게 시경만이 크게 늘었습니다. 존 리오 감사원장은 경찰에 대한 소송은 납세자의 세금을 축내고 커뮤니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2012년 한 해에만 경찰에 대해 소송을 해결하느라 1억 5천만 달러를 썼습니다. 지난 4일 결함이 확인된 체로키와 리볼티 모델 270만 대에 대해 리콜을 시행하라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요구를 거부했던 크라이슬러가 이틀 만에 다른 차량에 대해 전격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도로교통안전국 웹사이트에 따르면 크라이슬러는 2010에서 2012년 생산 지프 패트리어트와 콤파스 소형 스포츠 유틸리티 SUV 모델 40만 9천 대와 랭글러 모델 22만 1,000대 등 전 세계적으로 모두 63만 대를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패트리어트와 콤파스는 에어백과 안전벨트에서 결함이 발견됐으며 랭글러는 변속기 기름이 새는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크라이슬러는 리콜 대상 차량의 수리를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으며 그러나 리콜 대상 차량의 결함 때문에 사람이 다쳤거나 죽은 사례는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